자, 문법. 자, 4페이지인데요. 자, 늘 쌤이 이제 반복하는 게 하나 있죠. 자, 갑니다. 자, 용언과 체언의 기준입니다. 자, 용언과 체언의 기준은 자, 쌤이 뭐라고 했냐면 활용이라고 했어요. 이 활용이라는 것은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이때 용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 자, 저 둘의 기준은 뭐냐면 자, 니은다, 는다예요. 그래서 얘가 되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래서 동사가 되고요. 아름답는다 안 되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체언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대머리 박명수라고 있었죠?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수사. 지금부터 외우셔야 나중에 고1 혹은 이제 겨울방학 때 익숙해집니다. 알겠죠? 최대한. 자, 나중에 지나가면 잃어버려서 힘들어요. 체언과 수식어의 기준. 수식어의 기준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우리가 조사 결합이었습니다. 아직은 조사를 배우지 않았지만 아무튼 명사 뒤에 붙는 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얘는 붙는데 얘는 안 붙어요. 자, 수식어의 종류는 두 개.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요. 자, 부사는 자, 용언을 수식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자, 지난 시간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3페이지 볼 거예요. 자, 품사부터 설명할 겁니다. 자, 개념. 자, 품사예요. 품사는 사에다 동그라미죠. 사에다 동그라미. 사로 끝나고요. 자, 불변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단어들을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 분류해 놓은 건데 그래서 품산 이꼴 단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품산 이꼴 단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실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한 문제가 나오냐면 기능으로 나올 때 기능 동그라미 잡아. 기능. 체언, 주체의 기능. 자, 용언, 서술의 기능. 수식언, 수식의 기능. 관계언, 독립언 추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능으로서 이렇게 나뉜다. 바로 언으로 끝나요. 기능은 언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형태로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형태는 가변어냐 불변어냐 이렇게 나와 있죠. 가변어라는 것은 형태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가변 밑줄 치고 뭐라고 쓸래? 활용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다 불변어입니다. 그러니까 활용만 하는 거예요. 용언과 서술격 조사라고 있어요. 용언은 자,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용언 같은 경우는 먹다, 먹고, 먹니, 먹어. 요 일련의 흐름을 우리는 활용이라고 하고요. 활용이라는 것은 가변입니다. 왜? 이 녀석은 형태가 바뀌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는 자, 어떤 가변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서술격 조사라고 있는데 서술격 조사는 이건 조사인데요. 신기하게도 서술격 조사는 용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형태가 바뀌어요. 이다이죠, 이다.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자, 내 친구는 자, 먹는다, 먹었다, 먹는. 보이죠?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요. 근데 밑에 학생 이다라고 있을 거야. 이다는 학생 뒤에 붙었어요. 그래서 조사인데 뭐 학생이고 학생이니 학생이어서 학생입니다. 어때요?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변어 형태가 바뀐다, 활용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머릿속에 박아둬야 돼요. 용언과 서술격 조사이다. 이렇게까지 외우셔야 돼. 용언과 서술격 조사이다. 자, 밑에 보면 불변어 한번 볼게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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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어때? 형태가 바뀌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불변어 활용하지 않습니다. 종류에다 별표 치세요. 거긴 의미입니다. 의미 동그라미 치고 의미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이거를 뒤틀어. 그래서 뒤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능에다가 갑자기 부사 넣어놓고 막 그래. 알겠죠? 그래서 기능은 언으로 끝나는 거고 의미는 사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서술어를 만드는 조사 2단인데요. 자, 2단은 불변어인 조사에 자, 속하지만 체언과 결합하여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격 조사다. 뭐가 2단은 서술격 조사야. 밑줄 암기. 서술격 조사 2단은 뭐 한다? 오른쪽 제일 끝에 형태가 변한다. 형태가 변한다. 밑줄 제일 끝에 형태가 변한다에 밑줄 쳐봐. 제일 끝에. 그리고 두 글자 뭐라고 쓸래? 활용이라고 쓰는 거야. 두 글자 활용. 자, 넘겨요. 자, 이제 체험부터 들어갑니다. 체험부터 갈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을 열었어요. 이제 품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아마 용언에서 시간을 조금 오래 쓸 거예요, 쌤이. 용언만 잘 이해해도 문법의 50%를 이해합니다. 알겠죠? 용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용언을 잘 이해해 줘야 돼. 갈게. 먼저 체언입니다. 자, 체언은 기능으로 나누는 거고요. 뒤에 명사, 대명사, 수사. 밑줄 쳐. 명사, 대명사, 수사. 우선 종류를 남기. 체언이라는 기능. 자, 그리고 명사, 대명사, 수사. 이거는 의미로 나누는 거죠. 자, 종류 남기. 가자.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자, 오른쪽에 뭐라고 쓸까요? 활용 X.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활용 X.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관용사는 알겠는데 관용어는 뭔가요? 관용어는 기능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얘가 두 개 나와 있을 거야. 얘 다 설명해 줄게. 하나는 새 책이에요. 또 하나는 그냥 책이라고 할게요. 아름다운 책. 자, 하나하나 보자. 먼저 품사를 판별해 보자. 품사. 새에 대한 품사를 판별할 거야. 나중에 우리가 관용사는 암기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쌤이 노래 알려드릴 거예요. 노래로 외울 거예요.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그걸로 합시다. 자, 새 해볼게요. 자, 새라는 거 먼저 첫 번째 사고 과정이 뭐니? 활용했니? 형태가 바뀌었어. 새다, 새고, 새니, 새어야?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활용하지 않았어요. 활용하지 않았어.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자, 체언으로 넘어가 줘야죠. 뒤에 뭐 붙었니? 조사 붙었어? 안 붙었죠. 그러니까 조사 결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수식어으로 넘어가야죠. 왼쪽 그림 확인하셔야 돼요. 수식어으로 넘어갑니다. 수식어는 두 개 있죠. 관형사하고 부사. 이때 뒤에 뭐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뒤에 뭐가 있어? 책이라는 명사가 있는 게 눈에 들어오죠. 따라서 얘 품사는 관형사 이렇게 적어주면 퍼펙트합니다. 이때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가 돼요. 알겠어요?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가 됩니다. 왜요? 뒤에 있는 책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니까. 관형어. 자, 밑에 거 볼게요. 밑에도 관형어거든요. 가자. 얘 품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적는 것도 중요한데 칠판 앞에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이거 활용했니? 먼저 기본용을 잡아야 돼요. 아름답다. 활용했잖아. 아름답다에서 아름다운으로 됐죠. 그치? 활용했으니까 얘는 활용을 했어요. 그럼 어디서 멈춰요? 용언에서 멈춰서 그 다음에 사고 과정이 니은다, 는다가 사고 과정이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이 녀석은 뭐예요? 그래요. 형용사예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기능을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뒤에는 뭘 꾸며줘요? 책을 꾸며주죠. 그래서 이걸 우린 관형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어라는 것은 자,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관형어가 이해가 갈 거예요. 만약에 책이 아름답다 이렇게 사용되면 이때 아름답다는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계속 바뀔 수 있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얘기 드렸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밑에 조사와의 결합이 눈에 들어오니 조사 결합. 자, 밑줄 치고 별표. 그러니까 체어는 조사에 결합한다. 계속 반복할 거야.
의존명사는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의존명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밑에 체어는 위치 정도 수량에 따라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강의해도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부사를 얘기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부사는 기본적으로 용언을 꾸민다 그랬지. 근데 체언도 꾸미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지? 자, 그럼 명사부터 들어갑니다.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자, 명사의 분류 볼게요. 사용 범위에 따라 보통과 고유. 되게 쉬워요. 자, 보통 명사. 여러 사물에 대해서 두루 적용되는 거. 사람, 상품, 지역. 범주가 커요. 그렇죠? 범주가 큽니다. 자, 근데 고유 명사는요. 특정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특정. 그러니까 소진. 이건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걸스데이의 소진을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요. 자, 소진, 최룡선, 아이폰, 그렇죠? 서울.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들 다 고유 명사예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두 번째 게 중요한 거예요. 활동성 여부에 따라. 이거 별표.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감정을 나타낼 줄 알고 움직이는 사물. 무정명사는 활동성이 없는 거. 지금 칠판 봐.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그럼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활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활동성은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자, 칠판 봐요. 선생님이 쓸 시간 줄게 이거. 활동성이 있으면 이것을 유정명사, 활동성이 없으면 무정명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무 안 외워져요 이게. 그래서 내 스타일 선생님은 책대로 안 가르친단 말이야. 자, 내 스타일 말씀드릴게요. 감정으로 보세요. 감정. 보통 이제 문법은 규정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학원 선생님들이 이걸 있는 그대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다 씹어가지고 내가 이해한 바로만. 근데 그 이해한 바로는 신기하게도 시험에 나온 것만 강의해요. 여기 다 강의하잖아요.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30년간 출제된 건 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거고, 내신 때는 또 달라집니다. 내신 때. 자, 가자. 이렇게 외우세요. 감정이 있으면 유정, 감정이 없으면 무정. 훨씬 더 쉽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는 이거 대충 넘어갈걸요? 무정, 유정을. 근데 선생님은 아주 강조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고전문법이랑 해서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자, 이 유정명사에는 여러분들 감정이 있는 게 뭐예요? 사람과 동물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식물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 대단해요? 왜 대단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 동물에는 뒤에 조사가 에게가 붙어요. 근데 식물에는 조사가 에가 붙어요. 시험에 나오겠지. 이해갑니까? 만일 벚꽃, 에게,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알겠지? 유정명사냐 무정명사에 따라서 조사가 다르게 붙어요. 저런 걸 우리는 부사격 조사라고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적으세요. 책에 없는 내용이야. 어떻게 주는 거야? 나중에 서울 가서 갓이나 하나 사야겠어. 갓 쓰고 한번 강의해야지. 그래서 사자 보이스 커버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사자라기보단 팔자 보이스로 해가지고 삼자 보이스 이렇게. 미안해요. 자, 다 적었니?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립과 의존인데요. 어머나,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문법에 학을 띄기 때문에 선생님이 핵심만 강의할 거예요. 여기서는 먼저 자립명사와 의존명사의 기준이 홀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요. 예를 들어서 저게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홀로 하늘 이렇게 얘기해도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치? 저게 뭐야? 바람 이래도 의미가 통해요. 책상.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의존명사를 씁니다. 저게 뭐야? 것. 전혀 모르는 거야. 저게 뭐야? 뿐. 아니면 저게 뭐야?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반드시 자 홀로 쓰이지 못하거든요. 자 지금은 의존명사만 강의하겠습니다. 칠판 볼게요. 의존명사입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풀어줄게. 자 쓸 시간 드릴게요. 자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관용어에 의존 띄고 명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관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죠? 홀로 못 쓰여요. 반드시 관용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관용어는 뭐였지? 명사를 수식하는 거였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수식하는 거야. 이렇게 수식. 됐어요? 자, 그러면 관용어 의존명사. 따라서 이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는 못 와요. 문두에는 못 오겠죠. 자, 암기할 거 몇 개 적어줄게. 자, 우선 적어봐. 만큼, 대로, 분, 수, 것. 자, 우선 이렇게만 적어보세요. 만큼, 대로, 분, 수, 것. 물론 이게 뭐 몇 개 있어요. 채도 있고 듣도 있고 그러거든. 네, 여러분들 우선은 이렇게만. 그래서 리듬을 살리세요. 만큼, 대로, 분, 수, 것. 만큼, 대로, 분, 수, 것. 됐습니까? 만큼, 대로, 분, 수, 것. 우선 암기해 놓으세요. 그럼 편합니다. 의존명사 암기 안 해놓으면 되게 힘들어요. 만큼, 대로, 분, 수, 것. 만큼, 대로, 분, 수, 것. 여기까지 됐죠? 여기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팁.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너무 잘 되니까 선생님이 팁 하나 드릴게요. 관용어가 될 수 있는 걸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관용어가 될 수 있는 거. 그렇지? 이거 다른 말에서 얘기 안 했네. 팁 볼게요. 관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죠. 뒤에 있는 체온을 꾸며준다는 거. 그치? 그럼 관용어는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정도.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용언. 자, 용언에 니은이나 리을 붙으면 관용어가 돼요. 물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용언의 어간에 관용사용 전성어미 니은과 리을이 붙으면 관용어예요. 졸라 어렵지? 이걸 우리가 천천히 지금은 뭐만 기억해? 용언의 니은 리을. 그래서 아름다운 이렇게 됐죠? 아름다울 이런 관용어야. 먹는 먹을 이런 거 다 관용어야.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든 관용사는 관용어야. 이거 우리가 판별하는 방법 계속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그저, 예턴세, 한두세, 이런다를 온갖 여러 모든 뭐 이런 거 있어. 나중에 이거 우리가 되게 랩할 거야. 알겠죠? 선생님 갓 쓰고 와가지고. 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체언 플러스 의. 그래서 나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체형 플러스 의를 나중에 우리 뭐라고 배울 거냐면 관형 격조사 이렇게 배울 거예요. 특히 그 격조사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세요. 관형어에 자격을 주는 조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형어에 자격을 주는 조사, 그래서 자자 빼고 관형 격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나중에 요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만큼대로 분수것이에요. 자, 그럼 예 하나 드릴게요. 좀 다른 예.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어느 정도 뭐가 있을 때 그때. 자, 가자. 두 가지 한번 볼 거예요. 두 가지. 자, 보세요. 나만큼이라는 것이 있고 이러고 있다고 치자. 이 둘의 품사가 다릅니다. 둘의 품사가 달라요. 자, 한번 보시면 저기 위에 나만큼 한번 봐봐. 나가 체언이지. 나는 체언이야. 체언 뒤에 붙었네? 그럼 저걸 우리 뭐라고 하지? 네 글자로? 체언 뒤에 붙었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자, 여기가 아니고 이 자식들아 여기. 자, 체언 뒤에 붙었어. 뭐라 그래? 네 글자. 틀려도 돼. 조사결합. 얘가 조사결합.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조사가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알겠지? 조사야. 그러면 자, 그러면 잠깐만 미안해.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이런 걸. 감사합니다. 커피. 우리 학원에 선생님 말고 선생님 한 분 더 계셔. 여선생님 계셔요, 여선생님. 여선생님 저분이 지금 현재 인천 예고하고 명신여고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 근데 오늘 수업을 있으시다고.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럼 얘 봐봐. 얘는 봐봐. 얘는 앞에 뭐 붙었니? 안 붙었지? 그러니까 조사가 아니야. 그러면 자, 볼게요. 먹을 만큼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미리 말씀드리면 의존 명사예요. 그럼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얘가 관형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먹을, 먹다의 리. 됐습니까? 관형어. 그러니까 먹을 만큼 이렇게. 얘들아, 기본적으로 얘들아, 모든 품사는 띄어 쓰는 거야. 못 빼고, 못 빼고, 조사 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 쓴다는 건 얘하고 품사가 다른 거예요. 굳이 품사를 얘기하면 얘는 동사고 얘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띄고, 근데 이거 관형어. 이걸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 먹을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먹을 것. 그렇죠? 자, 먹을 만큼. 그래서 홀로는 못 씁니다. 의존 명사는 반드시 앞에 필수로 관형어가 있어야 돼. 학교에서 배식을 하는데 아줌마가, 학생 얼마만큼 줄까? 그때 여러분들이 만큼이요. 그러면 한 대 맞는 거야. 그렇지? 홀로 절대 못 써요. 앞에 반드시 있어야 돼. 야, 이런 게 의존 명사. 따라서 외워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뿐이야. 이럴 때는 조사로 사용되는 거야. 근데 먹을 뿐 이렇게 되면 의존 명사가 되는 거야. 이해 가죠? 이런 것들인 거야. 자, 요렇게만 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의존 명사의 예라고 있을 거예요. 의존 명사의 예. 찾았니? 동그라미 2번 의존 명사의 예. 자, 사람을 기르는 것. 이게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기르는 뭐야? 기르다에 니은이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자, 대로, 띄고 대로, 보다에 니은이 붙었으니까 관형어예요. 자, 말할 만큼, 할 수 있어. 선생님, 얘 수가 왜 명사예요? 앞에 하다에 리을 했으니까 관형어지. 근데 할 수가, 그렇지. 조사가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 쌤이? 체언이라 했잖아. 그치? 그런 거야. 자, 그다음 열심히 했을 뿐이다. 자, 질문. 했을 뿐 이렇게 나왔으니까 뿐은 의존 명사가 맞아. 그지? 홀로 못 쓰잖아. 근데 뒤에 이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 자, 이다를 우리 뭐라고 배웠지? 이다? 이거 좀 서술어잖아. 뿐이다 서술어지. 서술어에 자격을 주는 조사가 되겠죠. 뿐이 명사니까. 그치? 그래서 이다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자, 그럼 서술격 조사 이다는 뭘 한다고? 히읗 이응. 서술격 조사는 뭘 한다고? 활용. 그렇죠.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됐죠? 활용이라고 적어주셔야 돼. 됐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닙니다.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뒤에 보니까 사과 2개, 운동화 2켤레 5만 원. 켤레, 개 켤레 원. 이거 뭐지? 거기다 적으세요. 단위라고 적으세요. 단위죠? 이런 걸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자, 됐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지금은 한번 훑는 게 중요해요. 자,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자, 대명사는 명사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람이나 사물, 개념이나 장소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자, 종류가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있는데요. 자, 지시대명사는 이것저것 그것 등과 같이 사물을 가리키거나 여기저기 거기와 같이 장소를 가리키는 말들을 지시대명사라고 해요. 지금은 이게 지시대명사인가?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것들은 대명사야. 이렇게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알겠지? 이것들은 대명사야.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관형사 플러스 의존명사라고 있어. 관형사 플러스 의존명사. 합성어인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잠깐만. 지금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일찍 왔다. 너무 일찍 왔어. 그러니까 10분만 후에 와. 10분 후에.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좀 바깥에 있든가 알겠지? 자, 그 다음 까먹었어. 저 녀석 때문에 너무 일찍 와서 강의실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좀만 이따 와.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끄지라 이렇게 웃으면서 나갔어. 10분 후에 오라고. 자, 그 다음 까먹었어. 자, 거기 보시면 거기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뭐가 눈에 보여요? 관형사 플러스 의존명사. 이게 눈에 보일 거야. 자, 우리가 자 칠판 볼까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분석해볼게. 분석만 해볼게. 그냥 칠판만 봐. 뭐야? 하얀색이야? 자, 이거 그냥 보세요. 자, 그것이라고 돼 있지? 자, 이거 우리가 굳이 본다면 그 플러스 것이야. 그러니까 그 설명을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갑니다. 자, 그 사람이라고 했어. 자, 품사 판단해. 자, 활용했니? 그다예요? 그다, 그가, 그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활용하지 않았어. 저기 봐야 돼. 저기 계속 컨닝해. 활용하지 않았어. 자, 그럼 체온으로 넘어가야죠. 자, 뒤에 뭐 붙었니? 조사 붙었어? 안 붙었죠? 어디로 넘어가? 조사 안 붙었으니까 수식어로 넘어가야죠. 수업. 있으면 좋겠다. 자, 수식원. 넘어가야죠. 자, 그럼 수식원에서 뒤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이 녀석의 품사는 뭐야? 닌겐. 이거 뭐야? 명사죠. 그래서 명사니까 이거의 품사는 뭐가 돼? 관형사. 됐어요. 그리고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이 그는 관형사가 맞죠. 것 우리 아까 외웠죠. 만큼대로 뿐수것. 그러니까 것은 뭐야? 그렇죠? 의존명사죠. 얘는 관형사고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만들어질 때 거기 관형사 플러스 의존명사가 합해진 것이다. 이제 그럼 이해가? 그치? 요 설명이 이해가지? 합해진 것이다. 자, 그 다음 밑에 C 보세요. C. 여기 저기 여기 거기 저기가 주체 성문으로 쓰였으면 지시대명사고요.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면 부사인데 이거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밑에 예로 좀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 그 주어 있잖아. 주어. 주격조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작게는 2개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4개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주격조사 그럼 이, 가 이것을 머릿속에 사실 암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이, 가, 깨서, 에서까지도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룡, 선, 이, 고, 니, 가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봐봐. 여기, 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 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여기, 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가는 조사지. 주격조사. 따라서 그럼 여기의 품사는 체언 중에서 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오른쪽 문장 볼까? 바로 여기 있었구나. 거기 보여? 자, 여기 활용하지 않았어. 뒤에 조사 붙었니? 안 붙었지. 앞에는 여기 가 붙었는데. 가자! 여기는 조사가 안 붙었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수식원으로 가야지. 그럼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명사니 아니니? 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가 아니니까 부사인 거야. 그래서 그걸 지시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볼게. 여기 저기 거기가 주체 성분이란 건 주체 및 주처 주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라고 합니다. 주어 목적어. 자, 됐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로 사용되면 원래는 나중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하게 다 배울 건데 지금 이렇게만. 그러니까 뭐야?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가 붙으면 명사인 거예요. 이해가죠? 자, 뒤에 갑니다.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미면 뒤에 용언 꾸미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소리 내서 끼면 냄새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 어떻게 냄새는? 저런 건 말이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다른 누군가가 되게 좀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까? 그치?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요. 이 공감 능력은 언제 배우는 거지?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거야.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때 배우는 거야. 근데
그걸 배웠는데 잃어버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무례한 사람들은 지능이 낮은 겁니다. 지능이야, 지능. 뭐야, 브랑 이렇게. 선생님 이게 수동 킥보드 타고 다니고요. 수동 킥보드. 이걸 내가 만약에 브랑 한다고 해봐. 아, 참. 좀 그렇죠. 선생님은 실제 방귀를 낍니다. 자, 자, 이번에 인칭대명사 가자. 나, 우리처럼 사람을 가리키는 말. 여기 중요한 거 볼 거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인칭대명사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밑에 미지칭, 부정칭이 중요해. 갈게. 1인칭, 나, 저희, 우리 동그라미 쳐. 이거 1인칭이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2인칭에서 뭐 너, 자네, 그대, 이게 뭐 여러분 동그라미 쳐. 아이들이 많이 놓쳐. 여러분이 왠지 2인칭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2인칭이고요. 당신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해볼래? 자, 그 다음에 3인칭 한번 가볼게. 자, 3인칭 같은 경우는 그, 이분, 그분, 저분, 이, 그이, 저희. 자,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다음 시간에 볼 거야. 미지칭, 부정칭인데 재규칭만 봐. 재규칭. 거기 이상한 거 하나가 있어. 그쵸? 당신이 눈에 보일 거야. 그치? 당신 동그라미 쳐. 저기 위에 당신하고 엮어. 당신 둘이 만나게.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재규칭이라는 것은 2인칭인데 특정한 환경에서 재규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자기 있잖아, 자기. 자기도 원래 1인칭이야. 1인칭인데 특정 환경에서 재규칭으로 바뀌어요. 다음 시간에 요거 강의할 거예요. 알겠지? 한 2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